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보니까 지난주 좀 사상 최고치를 이어오다 보니 좀 숨고르게 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매번 시황에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네. 했지만 사실 차트만 이렇게 펼쳐 보시더라도 이렇게 인상적인, 감동적인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종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FOMC를 겪고 나서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는 과매수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보니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잡고 있을 때 그냥 가는 장보다도 가는 곳과 안 가는 곳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네. 조금 더 이렇게 업종별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 같네요. 또 자금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런 만큼 좀 꼼꼼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그래 지금 살짝 이렇게 이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 정도 달려왔으니 당연히 좀 이렇게 기간 조정 거쳤다가 또 힘을 모아서 가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도 보고 하는데 지금 한번 미국 장하고 우리 장하고 한번 두루두루 한번 겹쳐 따로따로 한번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장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올해 제가 예상한 대로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은 것 같고요. 이어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좀 비교적 우상향 이제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강세장을 예상은 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제가 예상한 거 좀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빨리 왔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3월달에 그 2,700선 넘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2,700선 넘어서 지금 굉장히 안착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네. 특별하게 이슈가 없으면은 3월달 좀 며칠 안 남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좀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계속적인 강세장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중간에 좀 약간 급락장이나 예상치 않게 뭔가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출렁이는 이제 모습이 언제쯤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볼 때 나오긴 할 건데 그게 뭐가 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찾아보고 있는 이제 관점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연간으로 볼 때 한 서너 번은 출렁이는 모습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없이도. 네네. 그래서 일단 올해 1월 달에 다른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 일본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면서 한번 밀렸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로 분명히 반등을 했고 잠깐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시점이 언제가 될까 그걸 한번 보는 거고요. 그 쉬어가는 것들은 추세 하락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여유 현금 이제 비중 차원에서 언제 투입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좀 따져보실 때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좀 언제 될지 그런 걸 찾아보는 관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대표께서 이재무 대표 얘기 딱 하는 순간에 자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원래 코스피 3천 간다, 증권가 장밋빛 전망. 요거는 안 나오면 좋거든요. 네. 진짜 가려면은 3천을 가려면은 저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네. 또 나와. 지금 2,800이라도 가고 나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괜히 저래가지고 또 2,800도 못 갈까 싶기도 하고. 네. 호들갑만 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엇박자가 요새 자주 나옵니다. 네. 요건 제가 그 3월달 시장 전망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하향 횡보해서 약간 조정이 온다고 해서 약간 옆으로 주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가만히 있는데 코스닥만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이제 2월달 그러니까 대형주가 약간 좀 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종목들로 수급이 오는데 테마성이 좀 짙게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도 코스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아래 움직임이 좀 활발한 편인 것 같습니다. 3월 들어서.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제가 2,700 강세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몰랐지만 코스닥은
왔다 갔다 넘나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그 흐름에 지금 그 연장선상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흐름 속에서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 이렇게 지금 세 개 섹터가 주도적으로 왔다 갔다 수만 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코스닥은 사실 지수의 그 흐름은 상당히 좋지만 제가 크게 무언가 의미를 좀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세 보여줬고 네. 뭐 HLB 그룹주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럼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바이오는 사실은 일시적인 건 아닌 것 바이오는 같고. 좀 다르게 봐야 네네. 되고. 바이오는 일단 제가 연초 말씀드렸지만 예. 올해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보면은 역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는 대체로 강했던 시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바이오 쪽은 일단 강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계속 종목들을 보시면 호재는 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사실은 좀 유망한 기업이었고 유망 기업이 최근에 이제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그래도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틴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종목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은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좀 잘 버티고 있고 대략 좀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체로 바이오는 올해 비교적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대체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4월 달에 그 바이오 학회가 또 있잖아요. 네네. 대체로 바이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또 강한 특징이 좀 있었는데 대체로 저도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 보니까 일부 좀 보면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잘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좋은 영향을 일부 좀 미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민혜 그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HLB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HLB를 갖다가 제가 지금 한번 보니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텝, HLB 사이언스,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 HLB 제약, HLB 테라퓨릭스, HLB 파나진 엄청납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네, 그룹이에요? 맞습니다. 네, 계열사 그룹. 계열사인데 주가의 흐름이 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HLB 글로벌 20.51%, HLB 생명과학 21.93%, HLB 이노베이션 13%, HLB가 6.26%, 뭐 제약, 파나진 할 것 없이 전부 뭐 다 그러면 모든 이 HLB 관련 회사들마다 다 호재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HLB라는 이름 값으로 그냥 다 같이 올랐다 봐야 되나요? 지금은 HLB 이제 붙어 있는 이름값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름값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가 원래는 그 조선 다시 기자재 업체에 다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룹사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자금을 조달하면서 여타 지금 다른 종목들을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명을 다 이제 HLB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룹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HLB가 지난주에 사실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유상증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예. 그날 하루 정도 다시 주가 좀 잠깐 사실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HLB 관련된 뭐 주주분들은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2019년도 HLB의 그 임상 결과 소식들 그 당시 글로벌 임상 3상 관련해서 이제 자의적 해석과 이제 시장 해석이 이제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다른 종목군들은 좀 시총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내려갔지만 HLB 그룹주만큼은 사실 임상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잘 버텼거든요. 네. 그 부분만큼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기업을 하더라도 좀 칭찬할 부분인 거죠. 주주분들에게만큼에서만큼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좀 저렇게 변동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과거에 급등락 나오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런 흐름을 좀 좋아를 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어떤 주식시장 자체가 꼭 뭔가 이슈가 있고 좋아야만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그 이유 모르는 어떤 그런 거들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저는 연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HLB 그룹주들을 이제 그닥 엄청나게 가치를 제가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지 아니면 복제약 제네릭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때마침 이게 있죠. 다 몰려 있단 말이죠.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쪽이 사실 유망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올해 볼만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그룹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이라 하지만 셀트리온이죠. 요새는 합병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중심으로 사실 유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은 좀 별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합병했지만 셀트리온하고 과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유통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당시에 담당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몇 개의 의약품들이 사실 특허 만료가 있지만 이제 각 시기별로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시장을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특허 만료된다 해가지고 시밀러가 뭐 점유율을 급격히 늘린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장 침투나 이런 것들은 따져가시면서 각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는 뭐 유명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부광약품은 자사주 소강 소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장중에 한 18%까지도 올라갔던 게 윗골이 확 달리면서 그래도 전일 대비 8.8% 상승인데 예전에 또 기업 탐방 다녀오신 거 맞습니다. 네. 뭐 신라제는 또 유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훅 또 갭다운이 나오고 네네. 요게 조금 확실히 주가에 이 유상증자 내지는 자사주 요런 재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라젠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인가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신라젠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 관심 없는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 HLB 말씀드렸지만 예. 좀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바이오 기업 몇몇 기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HLB는 어제 유상증자 보니까 HLB 테라퓨틱스가 HLB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한 거니까 사실 계열사 간에서 HLB 입장에서 지분을 늘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유종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유상증자를 이제 악재냐 호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뚜렷한 투자자가 등장해서 제3자 배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네.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자금 목적이죠. 그게 명확하게 가지고 이 회사는 이걸 자금을 써가지고 회사가 성장이 되겠구나. 그러면 호재로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금 조달의 어떤 출처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불분명하거나 그럴 경우가 늘 있잖아요. 어허. 그다음에 유증을 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럼 되려 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유증 분명히 목표가 무슨 뭐 빚 갚는 데 쓴다든지 이런 그렇죠.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 안 갚아도 좋은 빚 갚는다고 표현을 안 하겠죠. 네, 운영 자금 뭐 네, 목적 이런 네. 게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올해 좀 이 바이오 섹터에서 더 명확하게 옥석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감사 보고서 지금 제출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미 네. 이번 주 금요일이 거의 마지막 주총 슈퍼 주총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안 나올 기업들은 제출 지연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체로 자금력이 없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고요. 이미 거래 정지가 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못할 것 같으니까 또는 의견 거절이 이미 난 기업도 꽤 있습니다. 거론하기 그렇지만 이미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 그동안 있었겠죠. 근데 기술이 있었지만 실현이 못 된 거죠. 결국 자금을 우리 회사에 들어올 돈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미 좀 가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사나 이익이 났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확실하게 지금 뭔가 살아날 것 같고 망해가는 기업들의 기술을 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더 성장할 것 같고 그동안 좀 소문만 무성했던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흐름이 올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연하게 옥석이 더 가려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종목을 좀 가리기 더 쉬워지는 거죠, 점점. 예,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군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온 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부항약품 같은 경우 자사주 이제 소각 소식이 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직 종목들 좀 찾고는 있는데요. 네. 탐방갈 기업으로 지금 리스트업에 올려보고 있는데 자사주를 지금 많이 매입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분명히 소각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네. 거죠. 네. 제가 그 2월 26일 발표 이후에
대형주만 집중을 했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음. 분명히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런 기업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거고 좀 일찍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사주의 저 소각 이슈는요 주가 상승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유통 물량을 줄여줄 경우에 사실은 호재인 건데 예. 이미 매입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매입한 걸 소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매입된 걸 다시 내다 팔면은 그거는 잠재된 악재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가능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원래라면 사실 자사주는 매입하면은 매입하고 사실은 소각하는 게 절차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오르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그리고 그걸 여유 현금을 회사가 늘 썼기 때문에 회사가 회사 법인 자금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썼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식 사실은 옳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자체는 매입했을 때 자체가 사실은 호재인 건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소각만 나와도 호재로 인식을 하는 약간의 좀 특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튼 저런 식으로 지금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기업들은 여튼 소각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기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은 좀 문의해 볼 필요 있습니다. 혹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지금 매년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런 기업들을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뭐 국가적으로도 밸류업 이러고 있는데 기업들도 아예 그 관행을 미국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통 주식수를 갖다가 없애면서 주가 가치를 갖다가 기업 가치를 올린다 하는 차원을 가야지. 이걸 샀다가 언제 팔지? 이걸 또 가늠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좀 그래 됐으면 분위기가. 그래서 자사주 샀다가 그걸로 자기네 회사 주가 가지고 뭐 차익 챙기고 이러는 쪽은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이런 풍토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통 자사주 같은 경우 언제 많이 처분했냐면 연말에 성과금 지급할 때 저런 걸로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저런 걸로? 그래서 자사주 다시 시장에다 이제 팔고 예.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연말 이제 직원분들 성과 상여금 줄 때 그렇게 많이 썼던 공시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이제 소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바이오 얘기 한 김에 하나만 더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주가가 제법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급등락이 엄청 급등락이 심했었죠. 심했고 예, 뭐 상한가도 많이 가고. 예. 이번에도 무슨 뭐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 계약 소식에 또 상한가까지도 갔는데 이 대표 보시기에 이 재료가 이 정도까지의 어떤 파워가 있는 재료인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삼천단 제약은 좀 여러 차례 언급, 긍정적으로 예, 말씀을 예, 드렸고 예. 저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이제 아일리아라고 있습니다. 저게 안과 치료제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삼천단 제약의 임상 3상이 언제 시작됐냐면 대략 20년도 이즈음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작년, 재작년 계속 주가가 좀 출렁했던 이유들도 뭐냐면은 이 코로나 기간하고 이제 겹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유럽적 이제 업체들이 와서 실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지연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루머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일부 좀 계약이 잘라서지만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될 것들이 연장선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밀렸다가 그게 반복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유럽 쪽의 공급 계약은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그동안에 먼저 나왔던 이제 국가들이 있었고요. 이제 후발적으로 아직 안 나왔던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계약을 맺기로 했던 예.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그 국가들이 추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시면은 한 몇 년 전에 공시했던 15개 국가 공급하겠다 유럽 쪽에 그게 이제 이번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천원 제약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 좀 약간 늦고 그래가지고 주가의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 회사가 내뱉은 말은 지킨 겁니다.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천단 제약이 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적으로 지금
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져가지고 16조 원까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28년 가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금액 예.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삼천원 제약도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질 거고 어허. 그랬을 경우에 회사가 그때 말했던 건 대략 한 연간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 시장 규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주가도 그렇게까지 비싼 건 사실은 아니죠. 바이오 기업들이 연간으로 나눠가지고 들어올 금액들을 늘 따져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엔젤로보틱스 상장을 하는데 이게 공모가가 2만 원. 지금 뭐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4배까지 이른바 따따블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8만 원. 지금 호가로는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재활 전문 웨어러블 로봇 업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입는 건데 저도 이 엔젤로보틱스 IPO를 직접 가봤는데 실제로 입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보통인보다는 좀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예.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예. 좀 착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망한 이제 의료기기가 되는 거죠. 이미 지금 의료기기 3등급을 받은 제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일 만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몇십 개 병원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게 실제로 엔젤로보틱스 제품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저 제품이 이제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쓰일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웨어러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사실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산업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반도체를 뭐 만드는 그런 생산 공정에서의 작업자분들이 입는 그런 로봇도 만들어서 업무의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용은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삼성도 지금 뭐 보핏이나 이런 것도 웨어러블 로봇을 내놓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엔젤로보틱스가 2대 주주가 LG 쪽입니다. 그러게 7% 예. 그래서 갖고 있네요. 예. LG가 단순히 지분만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걸 많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기술이나 생산,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엔젤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대량 양산이라든지 유통 판매 이런 것들을 LG전자가 일부 좀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과 또 이렇게 경쟁되는 구도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제 나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보틱스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공모가나 시가총액, 예상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어떻게 보면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주가는 당분간 좀 탄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유하는 기간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너무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IPO 지금 상장되는 그 트렌드 봤을 때는요. 엄청 뭔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길어봤자 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엄청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음 IPO 종목에 참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그냥 끌고 갔다가 그냥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로봇주들은 어때요? 좀 이게 온기가 조금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로봇주 내에서도 이런 종목, 상장하는 종목, 이슈 있는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질까요? 개인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들에게 엄청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규모나 그런 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뭔가 탄력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번 주 로봇 관련돼서 그 산업 자동화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들은 개별 지금으로서는 사업이나 내용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비교적 로봇도 옥설 좀 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설 가리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로봇주들 대체로 제조이긴 해도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퍼포먼스 얼마나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매출의 어떤 성장률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섹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도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만 보지 마시고요.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영업력을 좀 체크하시면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은 한 차례 전반적으로 로봇
로봇 업종의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기를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작년이죠. 작년에 AI하고 로봇이 연초부터 엄청나게 시세를 낼 때 네. 그때 로봇주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한 단계 이렇게 약간 올라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반영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시장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로 약간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제조업 시장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위기들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겠어 하는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0.2% 소폭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743포인트고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9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9,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면서 이틀 연속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탄력적인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67,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1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5,000원이죠. 현대차가 0.8%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8천 원, 기아가 1.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만 원. 셀트리온도 1.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6,5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삼성 SDI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8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5% 강세 보이면서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가 29만 5천 원, 1.3%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64만 8천 원이죠. HLB 그룹주들이 어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HLB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20만 9천 원, 셀트리온제약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HPSP가 지금 호가에서는 1%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5만 4,700원이고 엔캠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4,500원. 리노공업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4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하는 엔젤 로보틱스 지금 호가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이고 지금 호가는 153% 상승 예상되면서 5만 800원. 자, 앞서서는 뭐 8만 원. 근데 사실 이제 호가다 보니까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개장하고 시초가 장중 추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5만 8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로봇주들은 뭐 보합 또는 상승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가 1.2% 상승이 예상되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는 뭐 강보합권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어제도 보면 장중 변동성이 또 계속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외국인과 기관 또 이 메이저 수급들의 포지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체크해 주신 삼성전자 지금 동시호가는 79,700원인데 요거 조금만 더 힘쓰면 300원만 더 쓰면 8만 원인데. 그죠? 그렇죠. 지금 미국장이 조금 이렇게 힘을 잃은 와중에도 우리 시장 디커플링도 뭐 가능해 보이는 잘하면 진짜 삼성전자 8만 원도 한번 올라서나 싶어.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재꼈는데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한번 은근히 기대도 해보고 8만 원만 올라서면 이거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 위가 뭐 전고점 우리가 재작년에 봤던 그거 말고는 딱히 짚히는 것도 없어서 한번 날아가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수가. 어쨌거나 뭐 정민enko 오늘 머리 바짝 올려 묶은 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장을 이겨내는 지수. 머리가 흘러내리는 것보다 바짝 올려 붙이면 지수가 힘을 받더라고요, 그동안.
뭐 통계를 내셨어요? 예,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상관관계 없어요. 상관관계 없나?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나? 아니 근데 이 대표님 결국 이제 우리 지수가 여기서 2,700대 중반까지는 왔고 이제 2,800부터 가봐야 그다음 뭐 3,000을 갖다 입에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 이런 그동안에 지수 견인했던 요 종목들이 힘을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우선 맞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시죠. 미국에서는 지금 약간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제 일단 마이크론이 한 6% 올랐고 마이크론은 많이 올랐다. 예, 사상 최고치도 뭐 예. 가장 결이 비슷한 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올라올 때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영향 분명 있었거든요. 네. FOMC 회의에 어떤 비둘기적인 어떤 해석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그게 잠잠하게 쉬고 있던 하이닉스도 주가를 끌어올렸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이 두 개 종목이 같이 올라올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죠. 지금은 이제 D램으로 보시면 되겠죠. D램 쪽의 어떤 실적 그 개선 이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있는 거고 지금 4월달 이제 뭐 초중순쯤 되면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잠정 실적이 곧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강세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지수가 크게 뭔가 밀릴 사실은 이유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이 나름 버텨준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일단은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날 좀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HBM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아하. 앞에 갔던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약간 예, 쉬는데 예. 삼성전자가 이제 뒤쫓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못 갔지 않느냐 하는 평가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은 좀 같은 섹터에서도 종목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날 이제 반도체가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반도체 학회 mem콘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무슨 AI 관련해서 뭐 CX 기술 선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그 GTC라고 해서 그 예. 엔비디아 쪽 행사에서 예. 했던 내용과 엄청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CX에 뭐 PIM 해가지고 반도체 여러 기술들 단어가 등장할 때 네네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나온다는 내용 보니까 일단 처음 들어본 건 아니고 기존에 예. 나왔던 것들 이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발표가 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반응을 할지는 봐야 되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주가에 영향을 뭐 미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뭔가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좀 전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퀄테스트 통과를 해서 이제 납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뉴스를 전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엄청 뭐 반응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 있으면 괜히 모멘텀으로 한번 올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괜히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아니, 괜히라는 건 아니고 이제 사후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올랐는데 보니까 때마침 mem콘이 열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때마침. 네, 때마침. 네. 괜히는 없다. 그렇죠. 괜히는 아니야. 아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럴 수 이제 있지 뭐 않을까라는. 개장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잠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 대표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자 지금이 이제 12월 결산 기업들 대체로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입니다. 네. 이러면서 소위 또 옥석 가리기가 또 이루어지는데 어지간하면 적정 의견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한정 의견 내지는 의견 거절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네. 지금 통상적으로 요럴 때 그 우리가 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이 아닌 그런 좀 적정 의견 아닌 쪽으로 뭔가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주총 일주일에 보통 감사 보고서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총이 열린다 그러면은 예. 늦어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 보고서 다 공시가 되었어야 돼요. 글쎄. 근데 예. 안 됐으면 이미 제출 지연이라는 공시를 또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또 그 의견에 있어서 뭔가 안 좋게 나올 만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좀 투자했는데 진짜 최악의 의견 거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혹시라도 투자했다 그러면은 지금에도 아직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애초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 이미 사실 대응은 좀 늦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호가로 봤을 때는 또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소간의 좀 숨고르기 모습들을 좀 연출해내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에코프로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반도체주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69% 호가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죠. 2,75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 상승입니다. 9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79,400원. SK하이닉스도 1.9% 상승합니다. 172,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8% 상승합니다. 41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올라갑니다. 846,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합니다. 66,400원이고요. 현대차도 소폭 올라갑니다. 2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지금 약보합으로 111,400원이죠. 셀트리온이 소폭 떨어집니다. 188,1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이고요. 삼성 SDI가 0.2% 상승 보여줍니다. 48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보합권으로 29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0.3% 상승합니다. 64만 4천 원. HLB 2.6%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12만 2천 원. 알테오제는 1.6% 떨어집니다. 21만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9% 하락합니다. 11만 4,500원. HBSP가 보합이고요. 엔캠이 0.2% 소폭 떨어집니다. 22만 6천 원. 리노공업이 0.8% 하락하네요. 24만 3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하락합니다. 18만 8,400원. HPSP하고 엔캠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신성 델타테크는 0.8% 하락합니다.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2% 4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호가보다는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덜한 편이고 그래도 여전히 뭐 132% 이제 공모가 좀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배 이상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밖에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2% 강세고 보시다시피 로봇주가 지금 혼조세의 좀 흐름이 이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는 약보합권이고 유진 로봇은 또 소폭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뭐 반도체 대표주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XL, HBM 관련주 모두 강세입니다. 파두가 지금 4% 강세입니다. 15,920원. 네오셈도 2.6% 상승입니다. 14,190원이고요. TLB도 2.4% 상승 27,450원. 그리고 오킨스 전자도 1% 상승 중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0.9% 상승하면서 3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1.5% 상승하면서 17,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XL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HBM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ST가 4.8% 강세 23,650원이고요. MK전자도 4.5% 상승 보여줍니다. 14,400원. 한미반도체가 10만 원을 돌파하네요. 3.4% 상승하면서 10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1% 올라가고요. DIT, STI도 1.6%,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지금 1.5% 상승 중입니다. 역시나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도 흐름은 괜찮네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이 각각 2%에서 1% 상승이고요.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1%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내림세입니다. 2차전지 쪽은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는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16억 원, 57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1,4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04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451억 원, 29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달러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달러 환율이 2원 60전 하락한 133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그래도 여전히 오늘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강세 기조라고 보여지고요. 예. 반도체는 때마침 올라가고요. 네. 때마침. 네. 때마침 또 확 미신했다 우리 정민앵커. 환율은 그냥 위안화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끌고는 했는데 지난 주말에 위안화 환율 급등, 즉 위안화 약세, 그리고 딱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또 어제 확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 다 내려놓는 국영기업에 또 매도까지, 개입까지 있었다고 들리면서 다시 원위치를 해버렸는데 환율은 글쎄 그거 하고 환율보다도 저는 지금 지수 보고 있습니다. 지수 보고 있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땡기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금 2,760선까지 회복이 됐고. 예, 그리고 되고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지금 구름대 저항은 벗어났는데 거기다가 후행 스팬까지도 지금 월간 차트에서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이거 지금 공매도도 없겠다. 아직 선거도 좀 남았겠다. 작심하고 땡기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나중에 땡기고 나서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도 엇박자 나는 날인가요? 그러게요. 외국인이 사니까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쪽에서. 그러면서 외국인 아주 현선물 그냥 코스피에서만 바짝 땡기고 코스닥에서는 또 이렇게 살짝 또 빠지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사네요. 선물에서 많이 사죠. 2,379개요. 지금 채 10분도 안 돼서 이 정도 같으면 이거 오늘도 이것도 만개 가능한가 싶은데 사실 선물 그동안 누적 포지션 봐서는 더 살 여력이 있나 싶을 정도까지 꽉 차 있는데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지수 땡기는 모습입니다. 때마침 땡기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오늘 반도체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는 연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끌 테마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단 말이죠. 이게 반도체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체감하는 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2차 전지를 안 담고 있으면 소외되고 올해는 사실 반도체를 안 담고 있으면 이제 소외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올해는 일단은 반도체가 주도 산업인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아주 마음 쓰시면서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속도가 좀 느렸을 뿐이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 제외하고도 그 후발 주자격으로 올라갈 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유니생 같은 기업들도 지금 H웹 생산을 위한 무언가 설비 투자가 들어갈 때 뒷단에 2차 단의 설비 장비 업체인데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가 시세가 나오거나 반응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도 좀 더 올라가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마이크론도 결국에는 HBM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후공정 이제 패키징, 그러니까 외주 이제 물량을 하이닉스가 많이 넘겨주게 될 텐데 이때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베트남에 21년도부터 해서 하이닉스랑 함께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주가 시세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익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3개월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 주춤한 편이에요. 같은 반도체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많이 못 간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안 간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소재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ISC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QNC, 월드엑스, BCNC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올해 유망할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무언가 못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주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안 올라간 기업들을 찾아보신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이제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업체. 솔루션 업체이고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예. 제가 제목으로는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라운시큐어와 같은 이 보안 업체의 어떤 역할도 커질 것이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보았는데요. 결국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은 IT, 뭐 반도체, 인공지능, 다양한 산업에서 성장과 함께 같이 커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같이 뒤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운시큐어는 글로벌 통합 보안 인증 전문 기업으로 올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원래 국내 공공기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 중심으로 고객사를 대략 한 1,000곳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생체 인증이나 모바일 인증, PC 보안, 모바일 보안 같은 이런 솔루션을 대체로 공급했던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쪽의 성장인데 23년도에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 비중으로 볼 때 해외 매출이 한 5%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는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대체로 가장 기대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로의 진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가시적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3년도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디지털 정부 공동 협력 과제로 디지털 아이디 도입,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었던 게 있었고 이때 컨설팅 업체로 라운시큐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는 본 계약에 대한 어떤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올해 라운시큐어와 함께 뭔가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장선상에서 해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신분증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76%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없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다 보니까 유엔에서 지금 2030년까지 해서 전 세계 신분증 미보유자한테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했던 레퍼런스 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해외 쪽에 기술 수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라운시큐어는 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조와 함께 글로벌 기조와 함께 동사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 동사가 역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했던 레퍼런스가 있는데 올해 지금 행안부에서 24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 레퍼런스를 토대로 수주를 좀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서 수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신규 사업인데요.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 개발과 라운 메타데믹 이런 새로운 지금 서비스들을 지금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매출이 518억, 매출은 최대 매출인데요. 영업 손실 마이너스 1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왔는데 영업 손실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앞서 신규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전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도 증가를 했고 사업을 옮기면서 대체로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R&D 비용을 또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더 늘어나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한 660억, 역시 매출은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거는 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영업이익률 한 10에서 15%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매출액 한 800억에 영업이익 한 8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 25년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올해 라운시큐의 성장도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기술적으로 뭐 분석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요거 바나듐 배터리 이제 뭐 네네. 최근에 또 전고체가 각광을 받더니만 또 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바나듐 배터리라는 용어가 들리던데 이 좀 생소해 가지고 혹시 네네. 이 대표님 공부하셨습니까 이거? 저도 뭐 바나듐 배터리를 많이 들어만 봤지 실제로 분석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 바나듐 배터리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려고 하는 거냐면은 ESS 쪽 관련돼서 뭔가 쓰려고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 저장 장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전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예. 충전을 해놨다가 오랜 기간 저장을 해놔야겠죠. 아. 그랬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장주기 전력 어떤 저장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바나듐이 광물인가요? 바나듐 광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쪽에 특화된 배터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네. 쓸 수 있는 소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철강 업체나 화학 업체들이 그들이 뭐 철강을 생산하거나 화학 제품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뭔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벌써 저쪽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네요. 대기업들이네 전부요. 아무래도 철강, 뭐 화학 이런 쪽에 대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부산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새로운 예. 사업을 해보려는 흐름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그래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저희 생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